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새 어머니가 평생 찾아 헤맨 잃어버린 딸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긴 채 결혼까지 했다면 어느 쪽 배신이 더 크게 느껴질까? 진세훈의 머릿속은 지금 그 질문 하나로만 가득했다. 그리고 그 질문 속 심장 한가운데에는 당신이 주영채가 아니라 어머니 딸 차수아인데 그걸 속인 채 나랑 결혼했다고 라고 쏟아냈던 자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서늘하게 박혀 있었다. 진세훈은 차정원이 입을 여는 순간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통째로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이름은 주영채가 아니야. 그 한 줄이 너무 낯설어서 한동안 말뜻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뭐라고? 난 차정원. 차기범 씨의 딸이야. 차기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진세훈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뒤엉켰다. 차정원 차기범 딸. 응. 정원은 도망치지 않았다. 고개는 숙였지만 도리어 숨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거였다는 거야? 진세훈은 벽을 더듬어 기대며 한 걸음 물러섰다. 자신이 세워둔 결혼, 사랑,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한꺼번에 허공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이번엔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던지는 질문이었다. 복수하러 왔어. 누구한테? 한혜라. 아니, 한영순한테. 나를 버리고 떠난 내 친엄마한테. 그 한마디에 진세훈의 두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가짜 며느리, 가짜 수아, 가짜 주영채. 그 모든 단어가 한순간에 뒤집혔다. 미안해요, 세훈 씨. 정말 미안해. 정원이 다가와 말을 건넸을 때 진세훈은 눈을 들었다. 배신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다.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도 다 거짓말이야? 정원이 반사적으로 외쳤다. 아니야. 그 목소리는 본능에서 튀어나온 것에 가까웠다. 세훈 씨한테 한 말은 진심이었어. 진세훈의 입가에 비웃음이 맺혔다. 거짓말로 시작한 사람이 진심을 말한다고 하면 웃기지 않아?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 한혜라를 무너뜨리고 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내가 겪은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엔 세훈 씨를 이용하려고 한 것도 맞아. 그런데 정원은 그 다음 말을 꺼내기가 더 힘들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세훈 씨를 보면 내가 처음에 왜 들어왔는지 자꾸 흐려졌어. 복수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냥 누구한테 기대보고 싶었어. 진세훈은 그 말에 더 이상 비웃지 못했다. 자신이 본 적 있는 정원의 모습과 지금 고백이 묘하게 겹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여전히 뜨거웠다. 됐어. 진세훈은 손을 들며 말을 잘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서려는 진세훈의 팔을 정원이 급하게 붙잡았다. 세훈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뭘 더 들어? 진세훈은 정원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날 이용했다는 거 이미 다 알았어. 진세훈은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다가 머릿속에는 정원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세훈 씨,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복수와 거짓말과 이중생활로 얼룩진 시간 속에서 정말 한 줄의 진심도 없었을까? 진세훈은 그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아팠다. 답을 찾지 못한 진세훈은 결국 공난숙을 찾아갔다. 왜 영채가 자기가 차정원이 아니고 한 부회장님 수하라는 겁니까? 그럼 진짜 영채는 어디 있습니까? 진세훈이 숨을 몰아쉬며 묻자 공난숙은 잠시 그를 관찰하듯 바라봤다. 진짜 영채? 공난숙은 입가에 비웃음을 스쳤다. 여기 있잖아. 그때 나타난 주영채가 말했다. 내가 주영채야, 오빠. 주영채의 목소리에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진세훈은 공난숙과 주영채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공난숙은 대답 대신 다른 카드를 꺼냈다. 가짜 수아가 지금 조미향이가 입양한 딸로 돼 있거든.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돈 조금만 쓰면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입양 기록도 얼마든지 바꿔칠 수 있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누가 진짜고 가짜냐는 궁금증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 누가 어디에 앉아서 어떤 권력을 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공난숙의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진세훈에게는 불쾌할 만큼 정확하게 들렸다. 그날 밤 세훈은 다시 정원과 마주 앉았다. 세훈 씨는 나 같은 사람한테서 자유로워져야 해. 정원이 반지를 빼서 내미는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당신하고 나 이혼해야 할 이유 충분하지. 진세훈은 한참 동안 반지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세훈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언제 불행하다고 했어. 진세훈이 돌아서서 정원을 바라봤다. 하지만 난 거짓말쟁이잖아. 그래, 거짓말쟁이지. 진세훈은 다가오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신분도 속였고 날 이용했고 복수하러 들어왔고. 맞지? 정원은 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진세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정원의 턱을 들어올렸다. 그게 전부야. 정원은 처음으로 정면에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세훈 씨, 너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지. 진세훈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건 진심이라고 했잖아. 맞아. 응. 정원의 대답은 주저함 없이 나왔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어요. 그럼 됐어. 진세훈은 정원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아 다시 그 손가락에 끼워 올렸다. 이거 그냥 여기 있어. 넌 내 아내야. 주영채든 차정원이든 차수아든 어떤 이름을 달고 있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니까. 정원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다. 난 세훈 씨 자격이 없어. 자격은 누가 정하는데. 진세훈은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진태석 아들이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내 피도 깨끗하다고 말 못해. 그래도 넌 날 사랑한다고 말해줬잖아.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세훈이 더 무너져 있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나도 진짜 화났어. 날 속였다는 거, 복수에 이용됐다는 거, 자존심 다 부서진 줄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직접 선택한 건 너뿐이더라. 세훈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담백함이 더 크게 와닿았다. 부모가 정해준 학교, 부모가 정해준 회사, 부모가 정해준 미래. 그걸 다 깨고 나온 건 너 때문이었어. 건양 나간 것도,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반항한 것도 다 너라서 가능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그만해줘. 나까지 널 버리면 넌 진짜 아무도 없잖아. 정원은 그 말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느꼈다. 세훈 씨, 고마워.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나도 내 선택 지켜야 하니까. 내가 선택한 아내가 누구 딸인 건 이제 그만 신경 쓸래. 한혜라는 검사지에 적힌 수치를 읽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모녀관계 일치율 99.9%. 이 숫자는 그동안의 죄책감을 한 번에 덮어주지도 한 번에 덜어주지도 못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전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라는 단어만 들으면 버림받았던 그 골목이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사람인 척 부회장님, 한혜라 씨 그렇게 부르는 게 덜 아팠어요. 한혜라의 심장이 또 한 번 움찔했다. 근데 그래도요. 한 번쯤은 제가 딸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그 대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복한 엄마, 행복한 딸인 척 연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저를 버렸던 그날부터 제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어떤 죄책감으로 살았는지 그거 다 같이 보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버텨보자는 거예요. 그 말은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함께 죗값을 나눠지자는 제안에 가까웠다. 한혜라는 그제야 조금 숨을 골랐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맞아요. 정원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복수하러 들어왔고 가짜 이름 쓰고 세훈 씨까지 이용했어요. 어머님만 나쁜 사람 아니고 저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격은 없는데 그래도 딸과 엄마로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한혜라는 그 대답에 예상치 못한 위로를 느꼈다. 수아야. 처음으로 둘 사이에 수아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놓였다. 정원은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지만 한혜라는 그것만으로도 한 걸음 내딛었다고 느꼈다. 근데 우리 둘만 손잡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진정된 뒤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진태석이라는 산이 가운데 떡 버티고 서 있어서요. 한혜라는 그 이름이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25년 전 사고, 아빠한테 씌운 누명, 가짜 수아 만들자고 공난숙하고 짠 것까지. 그 사람은 우리 셋 다를 망가뜨렸어요. 아빠, 어머님, 정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전 이제 복수하러 온 딸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엄마랑 아빠,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증인으로 서보고 싶어요. 한혜라는 그 말을 듣고 결심이 한층 더 굳어졌다. 그래. 나도 이제 도망 안 칠래. 그 사람 옆에 서서 눈 감고 사느라. 너도 버리고 나도 버렸어. 이제는 같이 맞서보자. 진태석은 우릴 절대 가만 안 둘 거예요. 알아. 한혜라는 심장 약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근데 이번에 또 피하면 난 평생 엄마 자격 없을 거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진태석이 아니라 너였어야 하니까. 정원은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마음 한구석이 조금 풀리는 기분을 느꼈다.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 엄마 대신 지금은 같이 싸울 사람으로 믿어볼게요. 정원의 이 수줍은 선언에 한혜라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어딘가 뜨거운 것이 가슴을 채우는 걸 느꼈다. 그래. 우리 일단 같은 편부터 해보자. 다음 날 정원은 조미향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아빠가 왜 한 부회장님을 만나? 정원의 질문에 조미향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촉이 안 좋다, 정원아. 진태석이 알면 가만 안 둘 텐데. 모든 사건의 그림자 뒤에는 언제나 건양과 진태석의 이름이 어른거렸다. 그래서 이번에도 느낌이 좋지 않았다. 기범 씨가 자꾸 자기 잘못이라고만 해. 수아한테, 혜라한테 다 미안해서. 근데 난 알아. 진짜 잘못은 다른 데 있다는 거. 조미향은 스스로 가진 돈도 건강도 많지 않았지만 가족이 다치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다. 건양 갤러리의 한쪽 사람이 드물게 드나드는 공간에서 한혜라와 차기범은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완성 그림처럼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널려 있었다. 수아가 누구라고? 왜 말 안 해줬어요? 한혜라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아가 날 원망하고 분노하고 대신 갚아주길 바랐던 거 아니야? 그 말에는 자신이 평생 지고 살아온 죄책감을 누군가가 대신 들어올려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바람이 숨어 있었다. 차기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뜨거워졌다. 25년 전 경찰서 바닥에서 오열하던 날 이후 가슴 깊숙이 눌러 넣었던 말이었다. 혜라야, 당신은 이미 한 번 수아를 놓쳤어. 사고 때문에였든 도망쳤든 어쨌든 결과는 같았지. 차기범은 자신도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늘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나라는 자괴감이 따라다녔다. 그럼에도 지금만큼은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번에 수아를 잃으면 그땐 우리가 버리는 거야.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버리는 거라고. 난 더 이상 그 죄같이 못 짊어져. 한혜라는 차기범의 말을 들으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의사는 이미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한 상태였다. 중대한 질병이라고까지 말했고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안정을 위한 조언도 효과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한혜라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수아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데? 차기범은 알고 있었다. 아마 우린 평생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버리지만 않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어?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잔인하지만 필요했던 진실이었다. 그 사이 진태석은 또 한 번의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에 한 번 써먹은 방식, 교통사고로 위장한 제거. 그때는 운명의 장난처럼 덮어둘 수 있었고 법망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 남기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태석만 모르고 있었다. 공난숙은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늘 진태석이 어떤 짓을 하든 다 찍어. 사고든 협박이든 다 영상으로 남겨. 그녀는 그 영상을 주가 조작에도 경영권 분쟁에도 언론 플레이에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람 하나쯤 죽어도 그게 내 쪽 이득으로 돌아온다면 나쁠 건 없지. 공난숙은 죽음의 무게보다 지분의 수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었다. 이제 모든 인물은 각자의 이유로 같은 폭풍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차정원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진세훈은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답을 찾기 위해, 주하늘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차기범과 한혜라는 다시는 딸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난숙은 자신의 판을 완성하기 위해, 진태석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또 다른 죄로 덮기 위해. 그렇게 모두가 서로의 비밀과 거짓말, 출생의 비밀과 이중생활, 사기와 투자 실패, 죽음의 위협과 사고의 그림자 속으로 한 걸음씩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과연 진세훈은 이혼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이 결혼 속에서 끝까지 차정원을 선택할 수 있을까? 차정원은 한혜라의 딸 차수아로서 진실을 드러낸 뒤에도 여전히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어떤 길을 고르게 될까? 차기범과 한혜라가 마지막으로 붙잡게 되는 손은 서로의 손일까? 아니면 멀리서 지켜보는 수아의 손일까? 그리고 진태석이 준비한 두 번째 사고는 또 한 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까? 아니면 이번에는 누군가의 카메라와 고발로 세상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될까? 이제 건양가의 시간은 누군가의 피로 멈출지, 누군가의 선택으로 바뀔지 바로 다음 회에서 그 첫 번째 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드라마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즐거움을 함께 해주세요.